이어서 우리가 크레딧 마켓에서 수요 곡선이 변화하는 경우에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균형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새로운 균형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에서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더 많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정부가 텍스 크레딧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뭐 어떠한 뭐 텍스 크레딧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적용되는 텍스 크레딧은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한 금액의 뭐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일종의 이제 그 수요를 좀 창출해 보고 싶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싶을 때 혹은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하면 보통 고용 창출이 수반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보통 기업의 투자 확대가 고용 창출도 유발할 수 있고 뭐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그런 텍스 크레딧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것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들어오면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레딧 마켓에서 현재 이자율 수준이 5%였단 말이에요. 자, 5%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5% 현상에서 가격이 지금 이자율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자율 수준에서 크레딧 디맨드의 크기는 이만큼이고요. 예, 크레딧 서플라이의 크기는 이제 이만큼입니다. 예, 크레딧 마켓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크레딧 마켓의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해서 이 초과 수요를 이제 해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은 새로운 균형에서 이제 이자율은 이제 R 더블 스타 6%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 새로운 균형입니다. 여기에서 6% 이자율에서 이제 실제로 빌리고 빌려주는 크레딧의 크기는 120 Q 더블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신용 거래 규모가 전부 다 늘어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플라이 커브가 뭐 안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지금 반대로 디맨드 커브가 안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제 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24장 우리 크레딧 마켓의 이퀄리브리엄에서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거시경제학 관련된 이제 전공 과목들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뭐 여러분 또 금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우리 다른 교수님들께서 또 금융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의 정말 권위자들이시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금융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큰 도움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큰 틀에서 단순하게 이제 금융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초점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이제 금융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기능이라든가 어떤 인터랙션 같은 것이죠. 거시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사실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금융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경제 전체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이 금융기관을 거쳐서 다른 기관들의 다른 어떤 경제 부문에 어떤 방식으로 충격이 전이가 되고 혹은 그 충격이 증폭이 되고 더 나빠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정부나 혹은 뭐 당국이 어떤 선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사실 이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금융기관을 24장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혹은 뭐 제가 아까 Financial Intermediarie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금융중개기관은 말씀드렸듯이 자, 이 서플라이 사이드와 이제 세이버가 서플라이 사이드죠. 공급 측면과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맨드 사이드입니다. 디맨드 사이드를 이제 연결해주는 중개 기능, 미들맨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이버들이 이렇게 예금을 하면 돈을 맡기면 이제 이것을 은행이 대출의 형태로 론이 대출이잖아요. 예, 대출의 형태로 이제 차입자들에게 바로워들에게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린 사람들은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 대출이죠. 예, 그래서 뭐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원금과 이자, 뭐 만기 도래 전까지는 보통 이제 이자는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줘야죠. 그래서 이자와 이제 원금을 여기 은행에 다시 되돌려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이버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이 맡겼던 돈을 인출할 수 있고 withdrawals가 이제 인출이죠.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은 고객들에게 예치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또 마찬가지로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은행은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의 역할은 사실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미들맨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은행은 경제 전체 시스템에서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은행의 역할은 비교적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크레딧 마켓에서 그 이 둘 사이의 미들맨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위험 관리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예금자들은 이거 보통 은행에 돈 맡길 때 뭐 10년씩 예치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짧게 돈을 맡긴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금 상품들 대부분 다 요구불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인출할 수 있는 이자율은 매우 낮지만 언제라도 수시 입출금식 뭐 예금 통장 이렇게 보통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만기가 하루죠. 만기가 제로데이입니다. 만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들한테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기업들한테 초단기로 대출해주지 않잖아요. 예금자들한테 돈을 빌릴 때는 초단기로 빌려요. 그런데 실제로 대출을 해줄 때는 기업한테 대출해 줄 때 장기 대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자들한테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줄 때도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사실 금융기관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시경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기능은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가 일어날 수 없다면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발달이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사실 그 우리가 수행했던 몇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을 육성했던 것이기도 했었어요. 산업은행의 역할이 산업은행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산업은행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산업은행의 역할이 바로 그 산업 자본을 그 이제 파이낸스 해주는 그런 기능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산업은행이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자금을 이제 기업 부문에 투자가 용이해지도록 장기 투자를 사실 해준 것이죠. 금융기관들이 그 역할을 초기에 금융기관들이 조금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신 수신 예금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장기 투자를 해주기에는 그 역량이 사실 크게 부족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장기 대출, 산업자본을 이제 조달했던 것이죠.